자, 오늘 이야기할 종목은 누리플렉스입니다. 이 종목은 한 번에 오르는 종목도 아니고 뉴스 한 줄로 정리되는 종목도 아닙니다. 오히려 뉴스를 순서대로 안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고 과거를 같이 보지 않으면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종목이에요. 누리플렉스를 두고 적자 회사 아니냐, 해외에서 돈 떼인 거 아니냐, 정책주로 잠깐 반짝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잘 될지 말지를 단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사가 왜 계약 구조 자체를 바꿔야 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그 과정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차트부터 솔직하게 보겠습니다. 누리플렉스 차트를 보면 급등은 나오는데 항상 오래가지 못하고 거래량도 뉴스 나올 때만 터지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전통적인 실적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 테마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적만 보면 매력이 약하고 테마만 보면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오를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안 서는 차트가 반복됐습니다. 이런 종목은 결정적인 구조 변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재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약 1,300억인데 영업손실이 82억, 순손실이 44억입니다. 숫자만 보면 적자 맞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고개를 돌리는데 이 적자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이 적자의 핵심은 해외 프로젝트 대금 결제 지연으로 인한 대손충 당금 73억 반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망해서 손실이 난 게 아니라 아직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회수 시점이 불확실해서 회계적으로 먼저 비용 처리한 겁니다. 이미 현금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계약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돈을 떼인 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도 향후 회수되면 환입해서 이익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회사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또 해외 계약을 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리플렉스는 전력 데이터를 다루는 인프라 회사입니다. AMI 즉 지능형 전력 계량기는 한 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운영되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운영과 관리 수익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회수는 느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부분 깔렸고 이제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신흥국이 주요 시장입니다. 과거 누리플렉스의 해외 계약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장비 납품하고 설치한 다음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상대가 국가전력청이다 보니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가 바로 2024년 대손충 당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회사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2026년 1월 누리플렉스는 기니전력청과 약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선불식 AMI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대금 회수 구조입니다. 계약 구조를 보면 전체 금액의 30%는 구축기간 2년 동안 신용장 방식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70%는 스마트 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전기 판매 수익을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하면서 양사가 50대 50으로 나눕니다. 이건 나중에 돈 주세요가 아니라 전기를 팔면 그 돈에서 바로 가져가겠다는 구조입니다. 과거 해외 미수금 문제를 계약서 단계에서 차단한 겁니다. 이 계약 하나로 누리플렉스는 해외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과거 방식은 버렸다는 것, 그리고 운영형 모델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걸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리플렉스는 ESS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관리 플랫폼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이 역시 단기 매출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실증, 운영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회사가 단순 납품업체에서 운영형 인프라 기업으로 가려는 흐름이 분명히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기니 프로젝트가 정상 진행되더라도 매출 인식은 느리고 주가는 박스권에 머물 수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보면 운영 수익이 가시화되고 동일한 계약 구조의 해외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평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보면 운영형 모델이 표준이 되면서 단순 AMI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해외 국가 리스크, 환율 리스크, 운영 수익이 생각보다 느릴 가능성, 단기 실적 공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타로 접근할 종목은 아닙니다.
접근 전략은 명확합니다. 뉴스 따라 추격하는 종목도 아니고 급등에 올인할 종목도 아닙니다. 구조 변화가 실제로 실적에 찍히는지를 확인하면서 분할로 접근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특히 운영 매출이 처음 잡히는 시점, 그리고 대손충 당금 환입 관련 공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누리플렉스는 지금 당장 화려한 숫자를 보여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실패한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계약서와 구조를 바꾼 회사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방향을 바꿨고 이제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